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책은요, 화인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잘 알려진 유홍준 교수님이고요. 문화재 청장도 하셨고, 우리는 작가로 더 사랑하죠. 예. 그리고 2001년 초판이 나왔으니까 벌써 이 책이 20년이 다 됐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열전이라고 돼 있는데, 열전이라는 건 옛날 사마천 사기에 혹은 조선왕조 실록 같은데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그 시대 때에 특별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렇게 뒤쪽에 덧붙여서 붙이는 전기문 형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의 전기를 책 한 권으로 묶었다. 이 정도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인문학의 꽃은 미술사고, 그리고 미술사는 인물사로 기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할 때 가장 그 권위 있는 거의 초창기 작품은 그 바자리의 르네상스 화가 열전이죠. 예.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대표적 화가들에 대한 짧은 전기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그 정도 권위를 갖는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지금 시대에요. 예. 그리고 이 책이 유홍준 선생님의 그 답사기 시리즈보다 사랑을 덜 받은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예. 그 정도로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더 사랑받았더라면 3권, 4권도 나왔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다시 좀 공부하고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 두 권에 나와 있는 8명의 화가와 그림들을 소개하는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필이죠. 연담 김명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담 혹은 취옹이라고도 하는데 연담 김명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김홍도나 신윤복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달마도입니다. 달마도. 특히 김명국의 달마도는 만약에 새 집회가 나온다면 그 뒷면에 들어가도 도판으로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일단 달마대사는요, 이 그림의 소재죠. 인도 불교 28대 교주래요. 근데 어느 날 호련히 그 자리를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소림사에 자리 잡고 9년 동안 면벽수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상의 역사, 사상사 전체에서 큰 어떤 업적을 남긴 건 뭐냐, 위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죠. 그건 뭐냐면 글을 몰라도 그리고 경전을 안 읽어도 깨달을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글을 모르는 평민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달마가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동아시아의 어떤 대중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그 달마의 어떤 반신상 그림은 그림 자체로 민중들한테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걸로 계속 취급돼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달마도 그려져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어디 복덕방이든 식당이든 가시면 이게 수맥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달마의 얼굴이 조금 이렇게 과장되고 울그락불그락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온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 중국이나 동아시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간 세게 생겨야죠. 눈이나 코가. 그렇죠? 그런 스님입니다. 다시 이제 그림 얘기로 와서 어떻습니까, 이 그림? 일단 묽은 단묵으로 얼굴을 표현했죠. 그리고 옷깃은 굉장한 속필이죠. 아주 빠른 속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리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일필휘지. 들어보셨죠? 그런 일필휘지 어떤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필이라는 게 글쎄요, 먹을
붓으로 이렇게 다뤄본 분은 아실 거예요. 먹은 번져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련이 덜 된 상태에서는 그 번지는 걸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예. 그래서 번지는 것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면서 혹은 또 먹이 모자라 가지고 갈필이라고 하죠. 그런 거친 필지까지 좌지우지 하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 혹은 글씨를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어떤 먹의 매력이면서 특징인데, 그런 운필의 어떤 매력, 그죠? 그 운필의 깊은 맛, 그리고 호쾌한 솜씨, 그거를 뭐 200%, 300% 완벽하게 구현한, 그런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대단한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신품. 그리고 이런 신품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특별히 신필이라고 했습니다. 이 김명국은 일찍부터 뭐 수식어로 신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의외죠.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김홍도, 그리고 강희안,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거장이니 대간이에도 신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필이라고 이렇게 짜박짜박 불리기 시작하는 건 오원 장승업 정도죠. 아무나 붙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예. 사실상 이제 신필이라고 불리는 건 연담 김명국이 처음이고, 예.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제 신필인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도판 3번입니다. 설중귀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귀려도라는 건 선비가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어딘가 가는 그림이에요. 당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가는 그림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도판을 기려도라고 하고, 설중이면 이제 뭐 눈 쌓인 풍경이겠죠. 네. 자, 이 그림을 들고 나와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술이에요, 술. 예, 알코올. 이 연담이 혼데, 근데 취용이라고도 불렸대요. 술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렸답니다. 예. 대단한 술꾼이었나 봐요. 그래서 연담에 대한 기행은 거의 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서 그건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 정도로 치부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홍준 선생은 그 술과 연담의 그림의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파고듭니다. 예. 그러면서 옛날 그 남태응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남태응의 책에서, 평론에서 술과 연담에 대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연담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재주가 다 나오지 않았고, 또 술에 너무 취하면 제대로 그리질 못했다. 오직 술에 취하고 싶으나 아직 덜 취한 상태에서만 잘 그릴 수 있었으니, 그와 같이 적당한 작품은 드물고 세상에 전하는 작품은 덜 취하거나 아주 취한 상태에서 그린 게 많아 마치 용과 지렁이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술이 없으면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대요. 항상 술을 요구하고. 그런데 덜 취하면 실력이 100%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취하면 지킬 걸 안 지키니까 그림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적당히 취할 때만 최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담의 손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태작이 많다 그래요. 태작. 좀 나태한 작품들. 예. 나태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담에 술을 두고 이 이홍준 선생은 이 사람의 그림을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설중 귀려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여기 당나귀하고 인물 표현 있죠. 이때는 술이 덜 취했대요. 그래서 당나귀의 걸음걸이가 얌전하고, 그리고 여기 동자나 선비의 동세도 비교적 정확하답니다. 그런데 그리면서 이제 술을 계속 들이마셨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보세요. 뭔가 좀 거침없고 힘있죠. 예. 여기서 이제 필치가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건 술이 많이 좀 들어간 상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예. 자, 다음 도파는요. 이 연담은 귀려도, 그러니까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즐겨 그렸대요. 예. 요거는 이제 둘 다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한 평가도 술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제 저자께서는 왼편 같은 경우는, 왼편의 그림은요, 보시면은 단묵과 녹묵, 진한 먹과 옅은 먹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형태도 비교적 반듯하고 정확하대요. 예. 그리고 당나귀도 차분하고요. 예. 그리고 사람의 묘사도 긴장감 있긴 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덜 취한 상태에서 그렸다 라고 결론 내리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벌써 배경부터가 좀 산만하죠. 배경부터가 산만하고, 그리고 이런 당나귀의 다리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 사지가 어떻게 본인이 취했는데 당나귀도 취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옷자락에 어떤 좀 정교한 맛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표현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쪽 그림은 술이 좀 만취한 상태에서 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을 내립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이게 또 연담의 어떤 대표작으로 내놓는 같은 소재의 그림인데요. 비급 전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비급 전관도라는 어떤 도파는, 도식은 이제 그거예요. 도상이라고 하죠. 신선이 뭐 다른 신선이나 제자한테 그 비급,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기나 책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뭐 비급이라는 건 신선들이 읽는 뭐 황장경 이런 책이겠죠. 예. 그런 어떤 상상의 도판입니다. 그런 도식입니다. 일단 왼쪽은 어떻습니까? 연담 특유의, 그죠? 빠른 분놀림. 예, 이런 건 뭐 술이 취하건 안 취하건 보이죠. 여러분, 수련이 안 된 사람이 붓을 이렇게 빨리 놀리면 좀 이렇게 선이 들뜹니다. 중봉이라 그래서 가운데 까만 흔적이 없고, 그런데 뭐 어쨌든 대단한 내공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옷자락의 어떤 정확한 표현,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형태의 정확성도 비교적 잘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왼쪽은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좀 태작이래요. 예, 너무 거칠고, 예, 너무 거칠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낡아서 그런지 좀 그 대충대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만취 상태에서 그린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예. 자,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이것도 역시 연담이 그린 같은 소재의 그림입니다. 왼편, 오른편 다 노승도죠. 예, 늙은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어딘가를 물끄러미 나무 아래서 보면서 쉬는 그런 장면입니다. 왼편은 어떻습니까? 얼굴부터가 좀 다정하죠. 얼굴부터가 다정하고, 어떤 선의 쓰임이나 이런 게 비교적 좀 차분하고 좀 정교한 맛이 있죠. 이렇게 꺾어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태도들이 뭔가 정교한 맛이 있는데, 오른편 그림은 어떻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시원시원하죠. 이렇게 축축 늘어진 넝쿨이며, 예? 그리고 이 지팡이에 기댄 어깨를 보세요. 정말 술 취해서 힘들어서 기댄 것 같지 않나요, 좀? 예? 본인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도저히 한 사람의, 동일한 사람의 화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 그 연담은 이렇게 좀 기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이런 면이 굉장히 기이하게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연담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술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남태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죽화사라는 책에서요. 신분이 천해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았대요. 그리고 지체 높은 사람이 부르면 끌려가듯 가서 억지로 수십 점씩 그렸대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연담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게 이제 뭐 어떤 과도한 음주로 나타나지 않았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네요. 예. 왠지 좀 쓸쓸하고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담에 대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 화가들의 기행은 굉장한 어떤 얘기거리죠. 예. 이 책에서도 몇 개 소개가 돼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연담에 어떤 전설적인 그림이 하나 있대요. 지옥도가.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예. 어떤 스님이 큰 비단자락을 갖고 와서 명사도를 청했대요. 명사도라는 건 절에 가면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명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을 관장하는 지장보살이나 뭐 염라대왕 이런 걸 모셔놓는 건물인데 거기에 쓸 그림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그림 내용은 지옥도가 많이 걸립니다. 죄 지어서 떨어지면 벌 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얼마 전에 그 영화 사바하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이 바로 이제 명사도, 지옥도가 되겠죠. 그 연담이 사례를 실컷 받고 그걸로 몽창 다 술을 사 먹었대요. 그리고 스님이 한 달 뒤에 와서 그림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시작도 안 돼 있고 또 한 달 뒤에 와서 보면 시작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스님이 사례로 준 걸 다 돌려달라고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김명국이 잔뜩 취해서 그 지옥도를 그냥 하루 만에 다 그려버렸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지옥에서 벌 받는 사람들이 싹 다 스님, 중이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이렇게 비슷한 얘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기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도 그 시스티나 성당에 제단화를 그릴 때 거기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림에 그 지옥의 악마들 얼굴을 다 자기 괴롭혔던 추기경들 얼굴로 그렸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스님이 당연히 언짢아 했겠죠. 그러니까 연담이 니들 중놈들은 그냥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점잔 떠는 게 지옥에 가고도 남지 않냐. 가서 술을 더 사와라. 그럼 고쳐주겠다. 그랬대요. 술을 더 사다 주니까 그걸 다 마시고 지옥에서 벌 받는 스님들한테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그려서 스님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탐복을 해서 그 그림을 가져갔다고 하죠. 예. 이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영남 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 사찰을 답사를 하게 되면 꼭 명부전을 들러서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뭐 여러분도 한번 경상도 쪽 절에 가시면 명부전 뒤편의 탱화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발견된다면 대단한 사건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연담이 일본에 두세 차례 정도 일본 조선통신사로 따라간 일이 있답니다. 그때가 이제 연담이 가장 영광을 누렸던 그런 시절이라네요. 근데 일본은 당시에 이제 선종 미술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 연담처럼 이렇게 일필 휘지로 그리는 그림을 굉장히 대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그 김명국의 그림이 13점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답니다. 예. 어쨌든 당시 일본 사람들이 연담이라고 하면 환장을 했는데 어떤 그 성주가 부자가 3칸짜리 방에다가 벽화를 그려달라고 청했다네요. 엄청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담이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그 왜 금물이라고 있죠? 금리. 그게 뭐냐면 금가루를 악교에다가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래서 먹 대신 이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뭐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그런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거를 입에다가 한껏 품고 벽에다가 다 그냥 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화가 나서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그 벽에 뿌려진 금리를
손으로 으깨고 붓으로 으깨가지고 문질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손끝에서 산수, 초충, 인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막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집주인은 그 벽화를 또 웃기는 건 뭐 뒷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구경을 시켜줘가지고 몇 년 만에 그 집 공사비를 뽑았다고 하죠. 그리고 뭐 대대로 그 집을 보물로 삼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어쨌든 연담은 굉장한 이인이었어요. 기인이었는데 그 수준이 국제적이었죠, 아주. 예. 자, 이 대단한 화가가 당시에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 연담이 이제 재평가되기 시작한 건 죽은 다음에 한 반세기쯤 후부터랍니다.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연담이 살았던 시기 17세기 당시 임금이 인조였대요. 그 인조가 그림을 안 좋아했던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는 연담은 별로 안 좋아하고 허주 이징이란 사람을 굉장히 아꼈답니다. 이징은 연담과는 아주 스타일이 아주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도판이 보시면 이징의 이금산수도라고, 이금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금가루를 녹인 악교로 감지, 그 진한 보라색 종이에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도 굉장히 훌륭한 그림입니다. 예. 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고 훌륭한 그림이긴 한데 연담의 스타일하고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가 다른가요? 일단 좋게 얘기하면 디테일이 훌륭하죠. 아주 꼼꼼하고 성실한 그림입니다. 그죠? 예. 아주 선의 쓰임이나 이런 게 그 잘고 가늘고, 예? 공력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죠. 예? 다만 개성이 없죠. 그리고 이런 그림 오래 보면 좀 지루해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연담의 그 시원시원한 선, 그죠? 그 시원시원한 맛이 없죠. 예. 인조는 명분론의 입각에서 반정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화를 입은 그런 임금입니다. 그 명분론이라는 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래 하던 대로 끝까지 명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취향도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고루하고 보수적이었나 봐요. 게다가 김명국은 신분도 낮았어요. 대우를 받을 턱이 없었겠죠. 자, 나중에 반세기쯤 지나면 당시 대우를 못 받던 연담이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에 잘 먹고 잘 살던 이징은, 총애를 받던 이징은 좀 뒤로 밀리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남태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죽화사라는 어떤 비평집을 썼는데 그림에 대한, 여기에 연담 김명국과 허주 이징, 그리고 다음 편에서 소개할 공제 윤두서를 멋지게 비교 정리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더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장가에게는 삼품이 있는데 신품, 법품, 묘품이 그것이다. 화가에 비하자면 연담은 신품이고 허주는 법품이고 공제는 묘품에 가깝다. 신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귀신이 준 재주예요. 이거는 신의 경지죠. 그리고 묘품이라는 건 어떤 신비로운 그런 기운이 있는, 이것도 어떤 대단한 성취겠죠. 법품이라는 건, 이 법이라는 건 이제 미술에서 얘기하는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철저한 그 교조주의, 그걸 잘 따르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학문에 비하면 연담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고, 공제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고, 허주는 애써서 아는 사람이다. 연담은 그림 실력을 그냥 타고났고, 공제는 배워서 이렇게 체화한 사람, 안으로 가져간 사람이고, 허주는 그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루긴 매한가지다. 그래도 나름 방법으로 일가들을 이뤘다 이거죠. 연담의 패단은 거칠음, 이 거칠 추자입니다. 그리고 허주의 패단은 속됨에 있고, 공제의 패단은 자금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거칠다는 건 이제 막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잡지를 못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공제는 되게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릴 텐데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필치를 선보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좀 기량이 충분히 발휘되질 못해요. 예,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허주의 속됨은 글쎄요, 그림 그리는 기술만 뛰어나지 거기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신비로운 기운이나 예, 그런 영혼, 아우라가 없다 이런 게 되겠네요. 계속 읽어나갑니다. 거친 것은 정밀하게 하면 되고 작은 건 크게 하면 되는데 속된 거는 고칠 길이 없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자, 김명국의 그 거친 면은 별 문제 안 된대요. 예, 다듬으면 되는 거고, 공제는 큰 그림을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허주의 그 기술에만 익숙한 그런 거는 노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주를 아주 깎아내리죠, 이징을. 인조의 사랑을 받았던 그 허주를. 다음. 연담의 솜씨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며 공제의 경지는 배워서 이룰 수 없고 허주는 배울 수도 있고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까지 밟아버리네요. 예. 다른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술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선에서는 좀 뭐 신기라 그래요. 그죠? 그 타고난 사람을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허주는 그런 게 없어서 허주는 절대 연담을 못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 허주 이징의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아, 김명국은 역시 신필이었습니다. 예. 뭐 이 사람의 생물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의 최후에 관한 어떤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이 그림은 오래도록 누가 그렸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대충 은사도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자, 이 그림이 김명국의 그림이라는 걸 연대 이광호 교수님이 밝혀냈다고 해요. 예, 그 필치나 이런 걸 분석을 했어요. 예. 자, 이 위에 보시면 동양화는 이런 게 있죠. 화제라고 하죠. 예. 오원시와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리니 그림으로 그릴 뿐 어찌 무슨 말을 더하랴. 세상에는 뭐라고 떠드는 사람 많지만 누가 감히 흩어진 혼을 불러낼 수 있으리. 자,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은일지사가 아닌 거죠. 상복을 입고 이렇게 시원스러운 선에 상복을 입고 건을 쓰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등지고 저기 그림 너머로 걸어가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필답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림으로 쫀하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가버린 화가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죽음을 그림으로 암시하고 세상에서 사라진 화가는 연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담은 그림의 전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좀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와 함께 연담 김명국의 이런 전설 같은 삶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은 이제 선비화가 공제 윤두서 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